지금 이제 저희 방송에 이제 존니 대표님께서도 나오셔서 네. 메리츠에 그 연금저축 펀드를 들어라. 네. 이게 뭐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정말 큰 이익을 갖다 준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뭐 수수료 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남아요. 네. 그러면 또 그거는 연금저축보험을 들어서 그런 겁니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저는 그거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보험과 펀드가 네. 뭐가 틀린 것인지 네.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좀 네. 설명 좀 해봐 주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연금저축 펀드랑 연금저축 보험을 보면 연금저축 펀드가 압도적으로 모든 면에서 포괄적으로 더 유리해요. 근데 연금저축 보험은 수수료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걸 판매하고 다니는 인력망이 굉장히 큰데 보험회사 직원들. 네. 펀드 쪽은 수수료 별로 안 나와서 증권사에서 별로 알리지를 않아요. 홍보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의미에서 비교를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펀드가 더 나았는데 되게 모호한 뭐 심리적인 뭐 어떤 거를 몇 가지를 제외하면은 펀드가 무조건 낫거든요. 그런데 살펴보면 일단 연금저축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신탁도 있고요. 보험도 있고 펀드도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신탁은 사람들이 잘 모르셔서 일단 빼고요. 보험 쪽과 증권 쪽이 동일한 것은 세액공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돼서요. 매년요? 매년요. 매년 400만 원을 넣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약 한 66만 원 정도를 내가 내야 될 세금을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66만 원 덜 내게 된다. 400만 원을 불입하면. 그러면 실제로 꽤 되는 거죠. 그렇죠. 400만 원 넣자마자 334만 원만 투자한 셈이 되고 그렇죠. 현금 334 나왔는데 400만 원이 된 셈이잖아요. 그것만 해도 수익률이 사실 거의 20% 가까이 되는 셈인데 그런 이점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어요. 보험이나 펀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점은 보험은 이제 확정 금리형 혹은 금리형 상품이 많아요. 그리고 보험 이제 비교하는 사이트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연 3% 정도의 금리를 준다. 공시 이율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3%면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 괜찮죠. 그죠? 실제로는 한 1.8% 그렇죠. 지금 은행 금리 낮으니까 1%대죠. 거의. 1%대 금리인데 3%나 돼 괜찮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역산해 보면 사업비 구조가 거의 한 5% 가까이 돼요. 4.5% 정도를 내가 넣는 돈에서 먼저 떼고 남은 돈을 100을 넣으면 95를 투자해서 3%를 받기 때문에 그걸 역산을 해보면은 기가 막히게 1.7% 정도가 나와요. 결국 뭐 은행이나 비슷하네요. 이 은행이랑 똑같은 거죠. 이제 세액공제 받는 걸 제외하면 은행이랑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딱히 유리하다고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연금저축 펀드는 뭐가 다르냐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몇천 개의 펀드를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일반 일반 예금이랑 똑같은 MMF 같은 거를 가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연금저축 펀드에서 MMF를 가입하면은 연금저축 보험보다 무엇이 낫느냐 이것만 비교를 해볼게요. 똑같이 금리를 받는 상품을 선택했는데 펀드는 아무 때나 400만 원 그냥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 때나 넣을 수 있고 적립식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적립식으로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요. 그런데 연금보험은 매월 넣어야 되는 돈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보는 장사인데 더 넣으면 마지막에 뭐 연간 120만 원 넣어놨으면은 마지막에 260만 원 더 넣으라고 뭐 250만 원, 240만 원 더 넣으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막아둔 거죠. 마치 처음부터 많이 가입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매월 넣어야 되는 돈을 못 넣다 보면은 연금저축 보험이 깨질 수가 있어요. 상환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뭐 그런 점들이 전형적인 이제 유동성 차원에서 분명히 더 안 좋다. 연금저축 펀드는 하다가 돈이 없으면은 한 몇 년간 안 넣어도 상관없거든요. 돈이 있을 때 넣어도 되는 것이고 펀드는 마치 이게 되게 꼭 적립식이어야만 하는 상품처럼 포장이 되어 있는데 사실 뭐 보험사 입장에서는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만들어 둔 거죠. 혹자는 이게 그래서 강제저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강제저축이 필요하시면 어머니나 이제 배우자한테 강제저축을 그 수수료 드리면서 강제저축 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낫지. 그 사업비를 내면서 할 가치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이슈인 게
사람들이 10년간 가입을 해야 되는데 몇 년간 돈을 넣다가 도저히 돈을 낼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포기해요. 네. 강제저축 자체는 나쁜 개념이 아닌데 포기를 해서 수수료만 뱉어내고 해지연금으로 받아보면 돈이 별로 안 남는다는 게 굉장히 보험은 나쁜 원래 거죠. 모든 보험 상품들은 그렇잖아요. 네. 원금이 안 되잖아요. 네. 원금이 안 되기 쉽죠. 또 이렇게 반박을 하세요. 그 뭐 10년 넣어두면 금리가 쌓여갖고 원금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중간에 해지하고 다른데 예금에 넣어놔도 똑같이 원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우스운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연금저축 펀드에 다양한 펀드가 존재하죠. MF 외에도. 손실 나면 어떻게 하는데, 손실 나는 게 싫으시면 MF를 가입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투자로 다른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넣을 수가 있는 그 자유도가 있다는 게 중요한데, 이 자유도가 왜 중요하냐면 세상에는 시간의 힘을 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게 투자할수록 생각보다 더 유리해지는 상품들이 있어요. 짧게 투자했을 때는 별로 대단치 않은데 복리를 넘어서는 어떤 가속 효과가 생겨서 장기 투자하면 더 좋아지는 상품들이 있어요. 전형적으로 주식이 그렇죠. 주식 30년 투자하면은 채권 30년 투자한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평소에는 모르는데 길게 놔두면 어떤 수익률이나 어떤 가능성 자체가 바뀌는 구조가 존재한다는 거죠. 반대로 길게 가져가면 더 나쁜 상품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굉장히 믿음이 안 가는 친구한테 돈을 오래 빌려주면 오래 빌려줄수록 더 위험해지잖아요. 그렇죠. 갈수록 리스크가 커지죠. 갈수록 리스크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꼭 무조건 우리 편은 아니에요. 좋은 자산에는 시간이 우리 편이고 나쁜 자산에는 시간이 우리 적이 되는데, 예금은 특히 이자 수익률이라는 거는 미묘하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한테 불리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3년간 투자를 해야 될 때는, 3년간 현금을 꼭 지켜야 될 때는, 저도 예금을 종종 사용하거든요. 3년 후에 이 캐시가 반드시 필요하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완벽하게 지키고 싶다. 그러니까 돈을 내고라도 그 돈을 지키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4년, 5년이 되면 이자 수익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흔히들 아시는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렇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10년 이상 투자를 예금에 맡겨둔다는 거는 무조건 지는 싸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투자해야 된 것에 20년간 예금 금리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행위이다. 너무나 어리석게 나의 기회비용을 날리는 행위이다. 20년간 사용할 거면 차라리 20년간 대출을 내도 사실 아깝지 않은 것인데, 왜냐하면 20년간 대출을 내서 자산에 투자하면 그 자산이 20년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발휘할 확률이 너무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장기적으로 갈수록 오히려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것들인데, 오히려 20년간 예금에 넣어놓고 25년 후에 쓸 돈을 단순히 연금저축 보험이나 예금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특히 한 가지 사례를 든다면,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억압이 되어 있어서 예금을 넣으면 약간만 손실이 나는 그런 구조로 되고 있지만, 단 한 번이라도, 앞으로 20년간 단 한 번이라도 물가 상승률이 치솟게 되면 예금 금리가 그걸 못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 자산은 와르르 녹아내리는 셈이 되거든요. 25년간 단 한 번이라도. 근데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지 그렇지 않을지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다. 그렇죠. 알 수 없는 거지. 미래의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만 들고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래서 연금저축보험을 저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이거는 연금저축보험을 떠나서 퇴직연금에 그도 해당이 되나요? 해당합니다. 20년간 퇴직연금을 쌓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한 5천에서 1억 정도의 자금을 퇴직연금으로 쌓아가는데, 내가 노후에 쓸 돈이니까 꼭 지켜야지 하면서 예금이나 다를 바 없는 돈에 거의 90% 넘는 자금이 들어가 있어요. 퇴직연금 몇백 조의 자금 중에 90% 넘는 게 그냥 CD 금리 수입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면서 제가 약간 그 혼동이 되는 게, 네. 연금저축 펀드가 됐든, 네. 뭐 보험 연금저축 네. 보험이 됐든, 아니면은 뭐 퇴직연금이 됐든, 네. 그 자체는 좋은데 그것을 상품으로 가입할 때 금리로 받는 게 있고 주식에 투자하는 게 있고, 이게 네. 나뉘어지나 보죠? 그러니까 연금저축 보험은 아예 주식에 투자할 수 없는 구조고요. 연금저축 펀드만이 투자할 수 있어서 투자만이. 이게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퇴직연금도 사실 하기에 따라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구조인데, 그것도 사람들이 다 이제 예금성 자산에 넣어둔다는 거죠. 그러면 20년간 퇴직연금을 열심히 쌓아놓고 보면은 인플레이션 대비, 물가 상승률 대비
상당히 적은 돈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일반론으로 장기 투자에는 조금 더 위험한 투자를 하셔라. 왜냐하면 시간이 나의 편이니까. 시간이 많을수록 유리해지는 투자가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게 주식이다. 주식에 투자하셔라. 혹은 부동산이다. 20년이 흐르면 부동산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연금저축 펀드를 만약에 든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연금저축 펀드로 들면 그냥 그 전체 100%가 전부 그 주식에 투자해서 그 주식이 그 가격이 상승하는 거에 대한 이익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네.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연금저축을 들 경우도 네. 그 전체 내가 그 뭐죠? 연금저축 그 연금이 네. 지금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네네. 퇴직연금 같은 네네네. 경우 이걸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퇴직연금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포트폴리오를 설정할 수 있는데 귀찮으니까 너무 먼 미래의 일이니까 그냥 맡겨버리는 다 거예요? 내버려 두시죠. 예금으로 안전하게. 그렇죠. 이거 보고 계신 분들 다 맞아 나도 퇴직연금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난 그게 주식에 투자가 돼서 그게 막 불어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말씀 들어보니까 뭐 이자만 받는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분들 중에 99%는 본인 퇴직연금이 어디 투자되어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아마 이거 예적금 비슷한 거에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인할 때 뭐 그런 옵션이 있어서 그냥 아무것도 고르지 않으면 그냥 예적금 금리 받는 구조여서 다 그거 해두셨을 거예요. 그래서 꼭 그 퇴직연금 보실 수 있는 이제 그 어플에 들어가셔서 혹시 나는 펀드로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고요. 연금저축 보험을 들고 계시다면 연금저축 펀드로 옮기시기를 저는 권유드리고요. 모든 전문가들이 다 펀드로 옮기라고 얘기해요. 펀드로. 이거는 아무도 연금저축 펀드를 연금저축 보험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국 전문가들 중에. 물론 이런 분 계시죠. 그 연금저축 보험을 여러분에게 파신 분들은 에이 저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다. 주식 회사 망할 것도 생각해라. 네. 회사 망할 거 생각해라. 주식 펀드 하다 손실 나면 누가 책임지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그래요. 손실 날 수도 있지만 손실 안 나는 방식으로 안전한 자산 배분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채권부터 많이 씻는다거나 아니면 잘 섞어준다거나 해서 훨씬 유리하게 짜질 수 있으니까 꼭 연금저축 펀드를 사용하시라. 그럼 이 연금저축 펀드는 일반 증권사에서 혹은 자산운용사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상품이 가서 이제 가입을 하는 거죠? 네. 요새는 뭐 포스증권이나 키움증권 등에서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서 비대면으로 그냥 계좌 만드시고 그 안에 펀드를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인터넷상에서 하시면은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해요. 뭐 낮게는 0.15%, 0.2%.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이거 해봤자 수수료가 1, 2%밖에 안 되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거는 일단 가입을 하면 그게 10년은 일단 유지가 돼야 되나 보죠? 계좌는 유지가 돼야 되는데요. 그 안에 펀드는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펀드는 얼마든지 바꿔도 되고요. 뭐 현금으로 들고 있어도 되고 MF로 들고 있어도 됩니다.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1,400만 원을 추가해서 납입을 할 수가 있어요. 1,800만 원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요거를 설명을 잘 드릴게요. 400만 원 세액 공제가 돼서 내가 66만 원 혜택을 본 거고요. 네. 추가 1,400만 원 뭐냐면요. 과세 이연이 됩니다. 과세 이연이라는 것은 여기서 벌린 돈을 당장 세금을 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계좌는 일시적인 비과세 계좌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계좌에 매년 400만 원씩 넣고 추가로 매년 1,400만 원씩 계속 넣잖아요. 거기서 불어난 돈은 당장 과세가 안 돼요. 아무리 수익률이 높아도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돈을 중도에 뺄 수가 있어요. 아무 때나. 그러니까 해지할 수 있다 이거죠? 그 1,400만 원 분은 아무 때나 뭐 10년간 넣어서 1억 4천이 됐는데 불어나서 한 2억 4천이 됐다. 그럼 그 2억 4천 아무 때나 뺄 수가 있어요. 뺄 때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과세를 이연시켰다고 하죠. 내가 돈을 뺄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러면 복리가 훨씬 더 작동을 해서 돈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불어날 수 있겠죠. 세금을 중간에 떼지 않으니까요. 그런 걸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저희 고객들 중에도 굉장히 많으신데 알려드리면 엄청 좋아하세요. 그러면 일단 어쨌건 그 증권사나 네. 증권사마다 어쨌든 또 그 회사의 능력이 다 틀린 거니까 네. 투자 네. 이 돈 가지고 뭘 샀냐에 따라서 이 수익률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그 실적이 어떤지 이런 것도 좀 보고 네. 이러면서 회사를 잘 선택해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팁을 드릴게요. 증권사에서 펀드를 추천하긴 하겠지만 증권사에서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권사가 사실 그런 전문성도 별로 없어요. 펀드를 고르는 전문성이 별로 없습니다. 증권사는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처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머리 잘라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미용사한테 가서 물어보지 말라. 미용사들은 무조건 머리 자르셔야 됩니다. 너무 기십니다. 라고 그렇죠. 대답할 가능성이 99%잖아요. 증권사에서 별로 이 펀드 고르는 작업을 안 해줘요. 해줄 것처럼 하지만 해주지 않습니다. 저희 분리호 같은 서비스가 해주고 있는 게 구체적으로 그거거든요. 이런 펀드로 가져가다가 이럴 때 팔고 이럴 때 바꾸고 이렇게 운용해야 된다를 되게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서비스인데 저희가 이 서비스를 만든 이유가 아무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에는 많아졌어요. 한두 개 회사가 더 생겨나고 있는데 그렇게 그 정확한 펀드를 자기들의 이유를 가지고 추천하고 그 수익률을 체크하고 그걸 해주시는 분이 퇴사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곳에 맡겨야 되고 그게 사실 로보 어드바이저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신이 잘 이런저런 따져서 네. 일단 첫 번째 연금저축 펀드를 드는 건 일단 오케이 무조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 하는 게 좋을지 네. 그거 이제 알아봐서 네. 이제 그 다음에 회사를 선택해서 가입하면 된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네. 하면 되겠네요. 팁을 좀 더 드리면 펀드 자체는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펀드가 어디에다 투자하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죠. 그렇죠. 투자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라면 그게 어떤 자산운용사에서 만들었건 사실은 마케팅일 뿐이고 기본은 미국 주식이 오를 때 올라가고 빠질 때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중국 주식, 뭐 인도 주식, 한국 주식, 채권형들을 골고루 섞어서 자산 배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 어느 증권사에서 하느냐, 어느 자산운용사 펀드를 하느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 펀드라는 그 자체도 네. 그냥 단어는 다 똑같지만 네. 그 증권사나 그 자산운용사에서 각각 그 운용하는 네. 성격이 다 다르고 내가 그 성격에 맞는 걸 선택해서 그냥 이 형태로 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골고루 담고 채권도 약간 담고 안정적으로 네.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게 가장 무난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연금저축 펀드에 대해서 이제 좀 명확하게 좀 이해가 되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혹시 가입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이제 올해 가입을 하려고 네. 작년 말에 그렇지 않아도 12월 달에 그 존리 대표님이 네. 그 가입을 하라고 해가지고 네. 찾다가 그냥 날짜를 잊어버려 한 12월 하순쯤에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네. 그때 하셨어야 세금공제 받으시죠. 그러니까 1년 말씀 들어보니까 66만 원 세액공제 받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66만 원 놓치신 거죠. 그러니까요. 19%의 수익을 그냥 그러게요. 올해는 놓치지 말아야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1,800만 원 이 한도가 작아서 참 안타까운데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꽉꽉 채워서 다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재무설계 기법이 있지만 이 연금저축 펀드는 돈이 있으면 무조건 다 채워서 사용하면 좋다. 1,800만 원. 네. 왜냐면 1,400 나중에 빼도 되니까 다른 계좌에서 투자하지 마시고 남는 돈이 있으면 무조건 그 계좌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연금저축 펀드 이거 꼭 가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